안녕하세요. 펄루저입니다. 예, 유튜브를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종종,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을 보면, 작업을 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이라는 걸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겸사겸사해서 영상을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제가 아직 제 개인적인 공부들이 이제 패턴이 완전히 잡히지가 않아서, 이 영상 작업을 하는 게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살펴볼 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 책이죠. 예, 이것의 1권 1장을 살펴볼까 해요. 1권 1장은 개념과 감각의 화학이라는 장인데요. 이 장은 그 니체가 마치 들레즈의 책처럼 좀 표현을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빙빙 돌려가면서 간접적으로 해놓은 장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철학적인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이해할 수 있을 부분이긴 한데, 조금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니체가 그냥 단순히 좋아서 니체의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라투스트라 이런 걸 읽으시면서 좋아서 보시는 분들, 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1장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서두에 이제 철학적 문제라며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글의 본래 주제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기시고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1장에 이제 핵심되는 내용을 파악을 하면은 서두에 이제 적은 내용들을 굳이 적을 필요가 있었나, 그냥 좀 더 잘라내고 바로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있는데, 글을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서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니체는 그냥 그 철학적인 문제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개념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죠. 개념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념 기원을 내가 살펴보니 이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1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역사적 철학은 이라는 구절, 그 구절부터 이제 뒷부분까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 역사적 철학 얘기가 나오는 부분부터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장을 좀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쪽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역사적 철학 다음부터는 이제 니체가 이타주의와 무관심한 관조를 예시로 삼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무관심한 관조라는 거는 관심이 없는데 관찰을 하고 바라보는 것,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한데 관조는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데 관조는 한다. 이게 사람들이 나는 관심 없지만 그냥 관찰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관심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무관심한 관조, 이걸 무관심한 관조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니체는 이타주의와 무관심한 관조 이런 것들의 개념들의 이제 실체를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타주의나 무관심한 관조가 어떤 것에 승화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타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이기주의가 약간 승화된 형태이겠죠. 이기주의를 좀 더 사회적인 방향으로 쓰면은 이타주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관심한 관조 같은 경우는 자신이 관심이 있으면서 그거를 승화시킨 거예요. 좀 더 고급지게 만들었죠. 관심 없고 그냥 관찰만 하는 거라고. 약간은 조금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타주의 같은 경우도 이기주의의 승화인데, 이기주의를 약간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타주의라고 하면은 뭔가 장려되어야 할 것, 이렇게 보여지고, 무관심한 관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는 것보다 또 차원을 넘어서는 약간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아무튼 니체가 이타주의랑 무관심한 관조의 실체를 파악을 해봤을 때는 이기주의나 어차피 이기주의를 승화시킨 거고 그 관심을 승화시킨 거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이타주의에 근거가 없지 않냐. 어차피 이기주의 아니냐. 어차피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타주의라고 말하고 무관심한 관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이 되어져 있다. 몇몇 개념들이 실체와 다르게 포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요. 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이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행동들을 실제로는 별 볼 일 없고 사소한 것임에도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나와요. 이제 학문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얘기 나오는데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을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뭔가 멋스럽고 고급스럽고 감동적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학문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지만 그냥 세상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학문으로 단정지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학문보다는 이런 그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미학적으로 포장을 하는 작업은 학문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예,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처럼 사실 실제로 여행을 가서는 별걸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는 뭔가 아름다움을 엄청나게 느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포장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행 가서 나 별거 없었어. 재미없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뭔가 여행 간 의미도 없는데 간 것처럼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약간 포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그 약간 도덕적, 종교적, 미학적인 해석을 가미를 하죠. 그래서 이걸 그 사소한 것하고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하고 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화학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어느 정도 의미는 이해가 가죠. 예, 화학이란 표현이. 아무튼 그 사소한 것들을 굉장히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뭔가 의미를 막 부여하고 포장하는 그런 작업을 사람들이 하는데 니체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지금 너희 행동을 포장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타주의라고 한다면 너희 행동이 이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타주의라는 건 없다. 결국엔 이기주의다. 그래서 너희 행동 결국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봉사활동 가는 사람한테 너희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난 도우러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이타적인 걸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봉사활동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저 사람 좋게 잘하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괜히 트집을 잡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 옹호받고 그다음에 포장을 지적하는 사람이 이제 배척당하는 상황이 생겨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 관점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다기보다는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내 행동이 이타적이라고 하지만 이타적인 게 과연 진짜 어떤 걸까? 이타적인 게 맞을까? 내 행동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 이타적인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이기적이라 그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의 실체, 내 행동의 의미 이런 거 떠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뭔가 포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뭔가 멋들어지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이런 포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류라고 일반적인 인간이라고 취급을 한다면은 니체처럼 실체를 따지고 파헤치는 사람은 오히려 일반적인 인간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이제 인스타하고 그런
자기를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포장을 오히려 파헤치고 이런 사람들은 반대급부의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어떤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서 벗어나는 탈인간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탈인간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1장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 별 볼 일 없고 사소한 것들을 종교적, 도덕적, 미적으로 포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동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실체를 파헤치는 사람은 결국 이런 일반적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내용에 이제 근거를 충분히 달고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제 해설하고 다르게 제 정리하고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같이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한 줄 한 줄 보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대충 이런 내용이다. 예,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견으로 보고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상이 1장의 내용이었고요. 시간 되는 대로 2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